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한국인들은 좋아하는데 사실 다 의미 없는 순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날 좋은 무기를 가져봤자 어차피 핵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군사력은 의미가 없다.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아무리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가 없다면 정말 핵전쟁이 터지게 됐을 때는 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군사력과는 별개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을 만들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알려지자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처럼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핵을 이용해 북한처럼 다른 나라를 도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제 정세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핵 비확산 조약인 NPT에 서명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핵을 만들게 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또한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일명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일명 해구산안에 포함되어 있죠. 만약 누군가가 한국을 향해 핵을 쏜다면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핵을 발사해주는 것입니다. 한국 뒤에 미국이 있다 보니 비록 한국에 핵무기는 없지만 쉽사리 핵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구산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만 보면 한국이 핵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핵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영토를 지키기 위한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위험 요소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미국이 완전히 한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핵 보유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핵을 만들게 됐던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약 파리가 공격받고 있다면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미국도 더 이상 프랑스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죠. 이는 결국 해구산의 실용성에 대해 모든 나라가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데요. 만약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쏜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한국을 향해 핵을 날리면 해구산이 되어주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 발사 버튼을 누를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도 핵을 날릴 수밖에 없죠. 결국 한국만 항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까지 핵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모두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막상 한국이 핵을 만든다고 해도 미국이 실제로는 엄격한 제재를 하기보다는 조금 제재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낮아지고 이와 더불어 지리적 위치상 한국의 핵 보유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잠재적 위험 국가를 모두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한국이 핵만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군사력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핵전략 폭격기와 같은 관련된 수많은 무기들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주 산업에까지 그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정세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10년만 지나도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중국과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죠. 핵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이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절대 그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의 핵무기 기술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현재 한국의 관련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핵조제 기술과 관련해 한국은 플루토늄 5kg으로 100kT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1조 원으로 3개월 만에 핵탄두 대량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고 3개월이면 재처리가 가능하기에 총 핵 제조까지 6개월이 걸린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안전검사 등이 이뤄진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1, 2년 정도의 시간과 결심만 있다면 100kT급 핵무기 제조는 한국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결국 개발에 걸리는 시간만 다르게 평가할 뿐 적어도 한국의 핵무기 무장에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핵무기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플루토늄입니다. 핵 생산의 핵심적인 물질로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천연 우라늄 238을 중수로 원자로를 이용해 얻어내야 하는데요. 이미 경주에 위치한 월석 원자력 발전소에 중수로 원자로가 가공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제반 시설과 기술 지식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의 원자력은 설비 용량은 세계 5위이며 운전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이에 따라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잠재력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이 플루토늄을 생성해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 역시 세계 최정상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루토늄이 없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라늄탄 원료를 확보하려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해야 하는데 이때 굉장히 순도 높은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순도의 우라늄 1kg을 얻기 위해서는 1000톤의 천연 우라늄이 필요하며 시간도 수개월 이상 걸리게 되죠. 이 때문에 북한은 수십 년간 핵무기를 준비해왔지만 아직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라늄탄 역시 북한보다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신개념의 레이저 농축 실험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실험에서 한국이 농축 우라늄 1kg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시간 정도에 불과했죠. 이뿐만 아니라 사실 핵무기 제조 기술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은 설계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미 한국에서는 원자력 관련 학과의 종합 설계 수업에서도 핵폭탄의 위력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핵폭탄에 대해 일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분열 물질을 감쌀 소재 개발에는 합금과 정밀 가공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국내 산업 현장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또한 폭약 시뮬레이션 능력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강력 화약 곡폭 실험을 통해 핵폭발에 관한 공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핵실험 없이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한 것이죠. 찰스 퍼거슨 미 과학자 협회장 등이 열람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의 핵심 3요소라 할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운반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핵을 발사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인 탄도미사일, SLBM 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전했는데요. 결국 모든 지표와 분석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는 족쇄만 풀리면 당장이라도 현실화 가능한 이야기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이젠 선택의 문제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 교수 제니퍼 린드는 한국이 핵 개발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그 후폭풍에 관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NPT 규약 10조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탈퇴한다면 폭넓은 국제 여론이 한국의 입장에 훨씬 더 동조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NPT 10조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위협은 한국의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국의 NPT 탈퇴와 핵 개발은 북한과 달리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핵 개발을 추진한다는 전범국 출신의 일본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당성이죠. 게다가 현재 국제적인 정세와 관계를 미뤄보았을 때 한국을 지지해줄 나라가 굉장히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그에 따른 방위산업의 성장과 경제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훨씬 득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핵무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위산업에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핵무기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핵무기가 상공에 포착됐을 때 이를 공중에서 포격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 미사일은 개당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단순히 한 발로 핵을 격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핵 미사일 한 발을 막기 위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핵을 보유한 적국의 입장에서도 공멸을 바라지 않는 한 함부로 핵을 발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어무기에 들어가는 비중을 줄일 수가 있고 이는 고스란히 새로운 무기 개발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무기는 또다시 해외에 수출하며 이익을 창출해내 완벽한 선수단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이자 방산 강국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만으로도 완벽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환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당연히 해야 하는 시대가 와버렸다. 이는 미국 혼자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결국 마무리는 한국의 핵무장이 아닐까 싶어. 이미 한국의 영향력은 미국이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차라리 미국도 흔쾌히 인정해주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더 보기 좋을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경계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막말로 지금 당장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모든 공격을 막아줄 것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 한국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협박할 국가도 아니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지 않나요? 한국과 미국은 이미 뗄 수 없는 사이이고 한국의 영향력이 커져간다고 해도 그것이 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 미국이 감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특히나 요즘 같은 정세에서 한국에게 핵은 무조건 보유해야 할 무기가 되었다. 한국 정도면 핵을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닐 테니까. 사실 미국도 처음엔 제재하려는 신용을 하겠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그저 한국이 미국의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것이 싫을 뿐 뭐가 더 도움이 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는 안정을 되찾는다. 동북아 중에 유일하게 적이 없는 국가이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국가거든. 핵무장을 꼭 해야 한다면 무조건 일본보다는 한국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 일본은 절대 안 되죠. 전범국 DNA가 있는 일본이 핵을 가진다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한국이 핵을 만들 능력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그걸 아니까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아마 한국의 방위산업을 무시하는 건 일본인들 뿐일 거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영토가 핵 공격을 받는 위험까지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미국과 동맹 국가여도 핵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 남북한의 핵 전력을 균형적으로 만들 방법은 남한 자체의 핵무장뿐이야.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일인 만큼 한국의 핵무장은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은 핵무장을 하고 핵 비확산 조약으로부터 탈퇴를 하더라도 미국은 강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에게 버릴 수 없는 글로벌 핵심 고리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핵을 규제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직한 한국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침략을 위해 전쟁을 벌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는 정말 흔치 않죠.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단 한국이 핵을 가지면 다른 동남아시아들까지 핵 개발이 확장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야. 한국은 믿을만하지. 미국은 공식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나중에 한국이 핵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만큼의 확실한 명분이 없어요. 휴전국가는 그만큼 자신을 지켜야 할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은 이미 핵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을 것 같아. 규제가 풀리자마자 반년도 안 돼서 완성되었다는 기사가 나올걸? 그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지. 예전 미사일 조약에서도 사거리 제한이 풀리자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막말로 한국이 핵에 맞으면 그 피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다른 나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만약 한국이 마비된다면 전 세계 수많은 전자기기들의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지. 그럼 다른 기기들의 가격이 치솟을 거고 물가에도 큰 영향을 줄 거야. 한국에서 드라마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저에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돌입해도 현재 중상위권에 있는 핵 보유국들의 핵보다 더 강력한 핵을 만들어낼 거야.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이거든. 이미 기술력만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문제는 핵을 만드는 전문가가 없다는 점인데 미친 재능의 공학도들이 몰려있는 한국이라면 아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는 전쟁 억제의 목적이 강합니다.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죠. 평화를 생각한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봐요. 대공방어는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야. 핵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비용을 이곳에 쏟아야 하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또다시 성장할 것이다. 한국이 강해져서 다른 나라에 나쁠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북한이나 중국도 아니고 이제 전 세계는 한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는 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한 나라와 동맹을 하고 있냐로 나눠지겠죠. 이상으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